자, 한국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흥선대원군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사람 배웠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을 공부를 했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실격을 하게 돼요. 정치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이 고종이었지.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지 왕이 아니었잖아. 고종이 흥선대원군 아들인데 고종이 어릴 때는 그래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뭐 할 수 있었어. 왕이 어렸으니까 대신 정치해준다 명분이 있었는데 고종이 성인이 됐거든.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도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막 비판 여론이 일어나요. 당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만.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왕이 어른이 됐는데도 왜 권력을 잡고 있느냐 하면서 막 비판입니다. 현입니다. 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이제 고종이 친정을 발표하면서 고종이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정치적인 그 실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종은 자기 부인하고 함께 정치를 직접 이끌게 됩니다. 부인이 민씨예요. 민씨, 명성황후죠. 그래서 민씨 세력들, 부인을 비롯한 그 일가들, 이들이 이제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돼요. 하지만 아직 흥선대원군만큼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쯤에 좀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상개화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나라의 문을 닫고 있을 것이냐.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거를 이끌었던 사람 3명이 있는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통상개화론의 3대장입니다. 특히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 제너럴 셔먼호 사건 했잖아. 그 미국이랑 싸웠던 거.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에 평양 감사로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은 양반은 아니고 좀 신분이 이제 중인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개화 정책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이때는 명성황후는 아니고 그냥 민비 왕후일 때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1875년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의 배인 우뇨호라는 배가 우리나라 강화도 앞바다로 찾아와. 그리고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합니다. 영해를 침범하니까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사격을 했겠지. 포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우뇨호에 있는 그 대포들로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그 진지들을 공격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는 지네들이 이제 먼저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가 대응을 한 것뿐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합니다. 나라 문 열어라. 안 그러면은 쳐들어오겠다. 일본이 예전에 미국한테 이 방법을 똑같이 당했거든. 미국 배가 와가지고 일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도 강제 개화를 했었어. 근데 지네가 당했던 걸 우리한테 써먹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몰락한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일, 수호, 조규. 중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화도 조약에. 이 내용은 뭐 조선이 자주국이다, 이게 뭐 나쁜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넣느냐? 그동안 우리나라에 항상 문제가 되던 나라, 우리나라의 내정이 이런 거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나라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조공을 하고 모셨던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을 이렇게 자기네가 지배하려고 드는데 가장 걸림돌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나라 니들 간섭하지 마라,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부산을 포함해서 2개 항구 개항. 그래서 이때 원산, 이거 북한에 있는 땅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산, 그리고 인천은 뭐 바로 옆 서울이잖아. 부산, 인천, 원산 3개 항구가 개항합니다. 강제로 개항하게 돼요. 다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우리나라의 해안에 대해서 일본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해안 측량권. 그리고 영사재판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졌어. 조선인들한테 뭐 피해를 끼쳤어. 그럼 조선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죄를 졌다 해도 조선 법정이 아니라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그 얘기는 일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전까지는 뭐 청나라가 우위에 있고 우리나라가 뭐 그 청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입장, 뭐 조공책분 관계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근대적, 국가 간의 대등한 조약이긴 조약이에요. 하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명목상은 대등한 국가 간의 조약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불평등 조약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맺어진 부속 조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조항이에요. 2가지가 있는데, 조일수호 조규였잖아. 아까 강화도 조약 이름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 우리 부록이란 말 쓰지? 부록. 추가로 하는 거.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부산, 원산, 인천 개항을 했잖아. 거기에 일본인들이 와서 그 항구에 살게 하는 거류지라는 게 있어요. 그 항구 인근에서 그 일본인들이 와서 살게 하는 거, 거류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개항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거류지 설정. 그리고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돼요.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게 됩니다. 다음, 조일 무역 규칙. 양국의 무역을 하는데 규칙이 생기는데 관세가 없습니다. 관세라는 거는 외국인 물건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조선인들이 관세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 당연히 해야 될 국가적인 일인데 관세 없이 일본 물건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쌀, 양곡의 유출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들의 쌀들이 막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부산, 원산, 인천인데 여기에서만 이 3개 항구만 개항이 됐고 이곳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져. 근데 우리나라 쌀은 뭐 전라도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잖아. 전라도나 뭐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쌀들을 이 거류지로 옮겨서
이제 일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 조선인들이 이 유통을 맡았겠지. 그래서 일부 조선인들은 이때 돈을 좀 벌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은 건 아니기도 해요, 사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뭐 이렇게 헐값에 막 넘어가니까 좀 피해를 입긴 했지만 이 유통을 담당하던 조선 내륙의 일본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쌀을 살 수 없으니까 그 쌀을 날라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국의 유출이 허용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조선이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되자 각국에서 와가지고 조선과 그 조약을 추구합니다. 그때 서양 최초로 우리와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미국이에요.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입니다.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배경부터 좀 알아둡시다. 배경은 당시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수신사는 일본의 사절단이에요. 보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자, 김홍집이 수신사로 가서 거기서 책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일본에서 유통되던 책, 조선책략이란 책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이 책인데, 이거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에서 사왔어요. 이 조선책략이 일본에 유포 가져와서 고종한테 바치고 유포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조선 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 단독으로는 막을 수 없고 청나라, 일본, 미국 이 세 나라와 힘을 합쳐야지만 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서 조선의 왕이 이거구나. 일본하고 청나라는 이미 우리가 국교를 맺고 있으니까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알선도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좀 중재를 해줘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이 원래 자기네가 이렇게 조선에서 입김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 근데 일본이랑 단독으로 싸우자니 청나라가 군사력이 되게 약해. 옛날의 청나라가 아니야. 옛날에 그 막강했던 병자호란 당시의 청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어요. 자, 중요 내용. 거중조정. 거중조정이란 건 뭐냐면 조선이 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 러시아든 일본이든. 그럼 미국이 중재를 해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을사늑약 맺고 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막 망하게 생겼잖아. 그때 고종이 이 거중조정권을 들어가지고 미국 보고 중재를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죠. 이미 미국은 조선을 버린 다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 그리고 조일소 조규부라고 조일 무역규칙이랑은 다르게 관세가 인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것도 있는 거에 비해, 이건 조선한테 좀 좋은 거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 역시나 영사재판권, 미국인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 법정에서 가진다. 그리고 사기 조항이 하나 있어요. 최혜국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혜택을 주는 국가로 만드는 거야. 미국이랑 우리랑 뭐 A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미국으로 A를 주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조선이 다른 나라 뭐 영국이랑 조약을 맺는데 A랑 B를 주기로 했다.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혜택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B도 같이 받는 거야. 자기네가 직접 개정을 안 해도 당연히 그건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뭐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한테 우리나라가 금광 채굴권을 줬다. 그러면 미국은 또 그거 하나도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기 조항이죠.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최국 대우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조미소 통상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선은 처음 등장부터 좀 불평등한 입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조선이 나름대로 이제 그 개화 정책을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내용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밑줄을 긋고 끝내면 됩니다.